오늘은 DB 연동을 할 거고 CRUD를 해보는 것까지는 시간이 솔직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1시간 전에 올려드렸던 거는 CRUD를 해보실 수 있는 교환인데 거기에 셀렉트 하는 거랑요 인서트 치는 거 두 개를 제가 만들어 놨고요. 업데이트와 딜리트는 뭘까요? 그러면 숙제겠죠. 네. 그래서 오늘 진행을 혹시라도 거기까지 할 수 있으면 두 가지 설명드리고 두 가지 과제가 될 거고, 혹시 진행이 안 되면 다음 주에 그냥 천천히 할게요. 네. 뭐 바쁘게 갈 건 없을 것 같아서. 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부트의 다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바티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옛날 이름은 아이바티스고요. 아이바티스가 마이바티스로 변경이 됐습니다. 라이브러리 명이 변경이 됐고요. 스프링 쪽에서 가장 많이 쓰는 DB 프레임워크이긴 한데 최근 트렌드는 약간 그 JPA 방식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직접 쿼리를 XML에 담고 그 쿼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형태로 하고요. JPA 방식은 포조라고 하죠. 자바의 순수 객체로 뭐 find all 그러면 select all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뒷단에 쿼리를 알아서 만들어줘요. 그러면 다오단에다가 그때는 이제 다오라는 패키지를 쓰진 않고 뭐 레파지토리랑 도메인 이렇게 많이 쓰는데 점 해가지고 find나 뭐 save나 이런 약속된 예약어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을 치면은 뒷단에서 알아서 쿼리가 동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DB가 무엇이든. 네. 그러면 어디에 유리하냐면요. 패키지 솔루션들이죠. 솔루션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HR 솔루션을 만들었다고 쳐요. 그런데 이걸 팔고 싶어요. 근데 각 회사마다 가보니까 DB가 다 달라요. 어디는 오라클 쓰고, 어디 MySQL 쓰고, 어디 MSSQL 쓰고. 그러면은 제품마다 쿼리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겨서 JPA 방식으로 만들면 쿼리를 알아서 만들어주기 때문에 DB에 맞게. 그래서 대부분 뭐 안시 표준 SQL로 만들어지긴 하는데,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어디에서든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DB든. 그런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시스템들이 데이터베이스가 바뀔 확률이 크진 않죠. 네,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꼭 JPA를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JPA와 기존의 그 쿼리 방식이 갖고 있는 장단이 명확하기 때문에 트레이드오프가 있습니다. DBA 전문 인력이 있는 경우에는 또는 개발팀의 쿼리 능력이 괜찮다. 그러면은 그냥 쿼리 방식도 괜찮습니다. 힌트절도 쓸 수 있고 뭐 장점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우리는 더 개발 베이스가 많다. DBA가 없고 거기에 좀 약해. 그러면 JPA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객체 지향대로 이렇게 해서 세이브하면 저장이고 업데이트하면 수정이고 이런 식이거든요. 예를 들어 find all 해서 파라미터 주면 얘 검색 조건 되고 뭐 페이징 되고 이런 개념인데, 물론 JPA 방식에도 쿼리를 쓸 수는 있어요. 요건 쿼리로 돌릴 거야. 그러면은 또 이제 하이브리드로 이렇게 쓸 수도 있긴 한데, 그래서 빅테크들은 자사 제품이기도 하고 대부분 개발 베이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DB 전문가보다는 AP 전문가가 많기 때문에 무게 중심을 약간 일로 갖고 오려면 JPA 방식으로 설계하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단연간에 이제 쿼리에 숙련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DBA도 따로 상주를 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DB 방식을 쓰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AP에 무게를 둘 거냐 DBA 로직에 무게를 둘 거냐 이런 악의적인 이야기지 뭐가 좋다 나쁘다는 없어요. 사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많이들 쓰시는 마이바티스라는 DB 프레임워크를 쓸 겁니다. 이걸 쓴다는 것은 쿼리 방식으로 동작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먼저 실습하면서 하겠습니다. 폼.xml을 여시고요. 여시고 제가 종속성을 복사하실 수 있게 우측 하단에, 여기는 복사가 안 되죠? 그렇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한다? 메이븐 레파지토리를 가본다. 브라우저 여시고요. 또 이거 폰트 문제로 복사가 안 돼요. mvn repository.com이에요. mvn repository.com. 이거 자주 들어가 보세요. 여기 뭐 라이브러리 다 있으니까. 메이븐 센트럴이라고 하죠. 그래서 봇 검사. 아니 괜찮아요. 기침하는데 괜찮아요?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검색어를 치실 건데, 마이바티스 스프링 부트 스타터로 하겠습니다. 마이바티스 스프링 부트. 마이바티스 치면 나올 것 같아요. 느리네. 됐어요.
마이바티스 스프링이라고 쳐보면 마이바티스 스프링부트 스타터라고 보이실 거고 누르시고 그러면 버전을 뭘로 했더라? 3.0.1이죠? 그러면 3.0.1을 클릭하세요. 이게 가장 마지막 버전이네요. 22년 12월 17일 날 배포된 기본적으로 메이븐이 제일 앞에 있죠. 클릭하시면 바로 컨트롤 C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시고 IDE로 갖고 오셔서 폼.xml 여시고 붙여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다 붙여 넣으면 되냐? Dependencies 안에 아무 데나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몇 번 해보셨겠지만 붙여 넣으시면 우측 상단에 요 메이븐 마크가 뜰 거예요. 그럼 리로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측 하단에 종속성 해결 중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뿅 없어지면은 된 거예요. 확인은 어떻게 한다? 왼쪽에 외부 라이브러리 눌러보시거나 오른쪽에 메이븐 살짝 보이세요? 요거 눌러보세요. 네. 메이븐에서 뭐 이렇게 보이시죠? 눌러보시면 자기 그 프로젝트명 트리를 열어보시면 그 다음에 종속성 눌러보시면 우리가 추가했던 폼에 정의했던 게 다 보이죠. 여기에 빨간 게 안 떠 있으면 다 불러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프링부트 스타터 마이바티스라는 녀석은 보통 스타터가 붙으면은 그 디펜던시의 묶음이에요. 묶음. 뭐뭐를 포함하냐? 네, 열어보면 아 이거 마이바티스 쪽 라이브러리도 있고 뭐 부트 쪽에 오토 컨피그레이션도 있고 부트의 JDBC 스타터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종속 관계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폐쇄망이면 인터넷망에서 이렇게 만들어서요. 그냥 LIB 다 복사해 오는 게 제일 편합니다. 이거 머리 깨집니다. 저거 하나하나 찾아서 받으려면 하루 종일 걸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저거 하나 찾아서 또 찾아서 복사해서 여기 밑에 가는 거예요. 이제 가서 LIB 받고 가서 여기 가면 이제 자르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거 누르면 하나씩 받는 거예요. 폐쇄망. 그렇게 해서 한 땀 한 땀 폴더에 옮기는 것이 폐쇄망이고요. 예. 그냥 해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테더링 하나 환경 구성한 다음에요. 이렇게 해서 메이븐으로 받고 컨트롤 C 해가지고 갖고 오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됐죠? 그러면 리로드가 로드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직 커밋 안 했죠? 커밋 안 했으면 브랜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이미 피처 1 기능 개발 상태죠? 네. 여기서 하겠습니다. 잘 됐네요. 그리고 JDBC 종속성을 넣어줘야 됩니다. 오라클 JDBC를 설정해줘야 되는데 조금 다른 게 저희가 전자지갑이라고 하는 좀 특이한 걸 쓰잖아요. 키 파일이에요, 키 파일. 키를 이용해서 할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원래 위에 있는 OJDBC 드라이버 이것만 필요한데 요 시큐리티 라이브러리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이게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그 HTTPS처럼 TLS 암호화 관련된 솔루션 그 라이브러리가 또 필요해요. 중간에 이제 암복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고 버전은 21 버전은 보통 오라클 버전을 의미해요. 그래서 21 최근 버전으로 받아서 나중에 뭐 21로 올라가더라도 문제없도록. 그래서 이거는 다음 장에 그리고 마지막에 SQL 파라미터 바인딩을 위한 뭐 라이브러리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는 뭐냐면 그냥 로그를 출력해버리면 이렇게 SQL 스테이트먼트 해가지고 물음표의 옆에 이렇게 파라미터 따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긁어서 복사해서 붙여 넣어서 이거 불편하잖아요. 얘는 그 녀석을 한 번 더 감싼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바인딩 시켜줍니다. 그 로그에서 쿼리를 그냥 따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 네 가지 이건 복사가 될 겁니다. 이렇게 긁어보시면 돼요. 긁으셔서 폼.xml을 아무데나 집어넣으시고 컨트롤 V 하셔서 다시 리로드 하시면 인터넷이 원활하시면 빨리빨리 될 겁니다. 저는 되게 빠른데 그 이유가 서비스 1을 만들면서 메이븐 레파지토리 한번 받았어요. 그러니까 실제 저 MVN 레파지토리에서 제 로컬 메이븐 레파지토리에 갖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캐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내가 받은 적이 있으시면 나도 모르게 내 로컬에
우리 사용자 아이디 폴더 밑에 .m2라고 돼 있을 거예요. 거기가 레파지토리 메이븐 레파지토리 루트거든요. .기처럼. 거기 안에 타고 들어가 보시면 이미 파일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갖고 오는 거니까 금방 갖고 와요. 예. 그래서 내 인터넷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거나 나의 능력이 좋아진 것이 아님을 인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잘 불러와 줬을 거고요. 이제 뭐 메이븐 쪽은 뭐 많이 해보셔서. 예. 자, 이대로 런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에러가 날 거거든요. 에러가 나는 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대로 메이븐 크니까 닫고 런을 한번 해보시면 에러가 날 겁니다. 어플리케이션 fail to start가 뜰 거고 그 이후로는 뭔가 데이터 소스에 URL이 없다 뭐 이런 컨피그레이션이 좀 부족하다 그런 에러를 맞이하시면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바티스는 라이브러리를 올리시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속성 값이 있는 거예요. DB 연결할 수 있는 URL이 필수인데 그걸 안 넣어준 거죠. 복사가 안 되나 보네. 복사가 안 돼요? 그렇죠? 예. 보통 그런 문제일 겁니다. 예. 아니면 저것도 찾아서 메이븐 레파지토리에서 복사해도 되긴 하는데 뭐 그게 그거니까. 나 빨간데? 소스가 거기 갇혀서. 자, 다 되신 분들만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자기 원래 전자지갑이 있을 거예요. .zip으로. 그거를 우리 형상에 올릴 거예요. 네. 제일 프로젝트 루트에 우클릭해서 폴더 새로 만들기 해서 OCI라고 만드시고 그 밑에 월럿 언더바 MSA 라고 찝을 푸시면 그대로 그냥 올리시면 돼요. 네. 여러분들의 전자지갑이 있을 거고요. 어딘가에 있겠죠. 그러면 우클릭을 해서 아이고. 프로젝트 우클릭 새로 만들기 경로 그래서 OCI 라고 만들고 그 다음에 보자 월럿 언더바 msa.gb 여러분들 거고 저는 2입니다. 2. 참고로 저는 DB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예. 서비스 1은 그냥 MSA고 서비스 2는 MSA2라는 DB를 만들어서 DB를 나눌 거고 어떤 분도 나누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마 민트색 남방을 입고 계신 반팔 입으신 분인 것 같고요. 여다가 이게 MSA예요 원래. 그러니까 따로따로 DB를 쓰는 겁니다. 예. 유저 서비스든 뭐 우리가 두 번째는 숙제로 해오는 서비스. 그렇죠. 얘 압축을 푸시고요. 폴더명까지 그냥 그대로 들어가게 압축을 푸시고 그러면 폴더가 생겼겠죠? 이걸 그대로 OCI 폴더에 붙여넣겠습니다. 약간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결국 전자지갑도 안에 풀어서 보면 이 TNS 오라랑 뭐 여기 보면 펜 파일이죠. 키 파일이에요. 다 키 파일. 예. 그걸 가지고 암호화 통신해가지고 서버랑 연동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게 만약에 퍼블릭 레파지토리면은 이거 푸시 하시면은 안 되겠죠? 큰일 날까요? 만약에 푸시하면? DB 그냥 큰일 나지는 않아요. 예, 왜냐면 ID 패스워드를 또 넣어야 되니까. 예, 큰일 나진 않아요. 그런데 서버 키를 넣으셨다. 큰일 나요.
서버 키는 그냥 마스터 키입니다. 그냥. 그래도 아이디 보는 거 같지 않아? 그렇죠. 뭐 이게 만약에 뭐 AWS다 그러면은 EC2 유저 아이디거든요, 무조건. 그래서 아무튼 키 관리는 좀 생명과 같이 실제 서비스 하시면은, 근데 저희는 뭐 내놔도 누가 접속하지 않는 그런 키죠. 예. 자, 이거 어렵지 않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개발한 데는 없을 거예요. 키를 막 소스 형상에 넣어놓고 이거 큰일 났나? 큰일 났는데 편해요. 그래서 그냥 로컬에서 잘 돌아가게끔 이렇게 하는 거고, 실제로는 예를 들어 로컬에는 이렇게 해놓고 얘를 .git 이그노에다 넣어놓으시면 얘는 커밋 대상에서 빠져요. 그럼 그냥 로컬에만 놓고 쓰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난 이렇게 쓰고 싶어 그러면은 절대로 뭐 그 원격지에는 넣지 마시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우리가 프라이빗에 넣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사실 이 레파지토리에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뭐 보안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실제로 서버 환경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형상에 있는 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버에 저거 수동으로 올립니다. FTP로. 그래서 프로젝트가 실행될 루트에 뭐 같이 위치시킨다든지 아니면 특정 패스에 놓는다든지 해서 그거를 환경별수로 잡아가지고 파라미터 바인딩해서 이렇게 뭐 주입시킨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무튼 키 자체는 형상에 넣는 건 썩 좋은 방법은 아니다. 여기서 이그노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서도 가능하죠. 여기서도 가능한데 스터디 편의상 좀 귀찮아져요. 이 형상 소스를 받았어요. DB 접속이 안 되는 거죠. 저 키 파일을 따로 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git 이그노에 넣으셔도 되는데, 자, git 이그노가 있으세요 지금 루트에? 파일 없으시죠? 오케이. 이거 할게요. git 이그노라고 파일이 혹시 없으시면 만드세요. 새로 만들기 해서 파일 해가지고 .git 이그노입니다. 루트에? 네, 루트에서. 루트에 파일. .git 이그노 있지 않아요? 네, 여기 스프링 스타터에서 만들었으면 있을 건데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자, 이거 틈새 코너입니다. 이거 지금 커밋 탭 눌러보세요. 커밋 탭 눌러보시면 내가 방금 넣었던 그 녀석들이 나오죠. 네. 나오는데 내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얘네들은 빼고 싶어 라고 하면 이게 여기서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우클릭 해가지고 git 이그노에 추가도 되고요. 이거 해볼게요 직접. 그러면 여기다가 엔터 쳐서 다음 줄에다가 /oci 하고 엔터. 루트에서 지금 그걸 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다가 파일 여셔가지고 슬래시 하면은 폴더예요. 폴더. oci 하면 옆에 딱 뜨죠. C 쓰는 순간 이렇게 뜨죠. 엔터. 그러면 얘는 git 커밋 대상에서 빼겠어.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면 oci 폴더가 약간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보이시죠 지금? 노란 애들과 하얀 애들. .id어도 여기 있어요. 그죠? 인텔리제이의 설정 파일이기 때문에 git 커밋 대상이 안 돼요 일반적으로. 노란색으로 나는 안 바뀌었어. 그러면 잘 적용이 안 된 거야. 프로젝트 폴더에 여기. 네? 아, 이건 컴파일해서 그래요. 컴파일해서. 그리고 이 파일 안에 타겟이 있을 거예요. 여기 있죠. 너무 큰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안 돼도 큰일 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루트에 있는 .git ignore 파일은 git에서 얘네들은 익스클루드 해주세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커밋 할 거니까 이거 뺄게요. 빼고 이런 파일이 있다. 넘어갈게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myBatis db config.java라는 파일을 넣을 건데요. 이거는 myBatis 컨피그레이션을 하는 두 가지 방법 정도가 있어요. 크게는
예전에 우리 부트 나오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XML 파일 만들어서 했어요. 이걸. XML에 데이터 소스, 뭐 URL, ID, 패스워드 이런 거 쳐서 했는데 이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부트가 탄생했죠. 그래서 자바 파일로 환경 설정할 수 있게 한 게 지금 이 방식이에요. 또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는 application.yml 우리 리소스라는 데 밑에 있죠. src 밑에 메인 밑에 리소시스 밑에 보면 application.yml 야물에다가 JDBC URL 이런 걸 다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주셔도 되고 그런데 우리는 약간 스마트해 보이려면 컨피그레이션 자바 파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올려드린 슬랙에서 파일을 받아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갖고 있기 때문에 mybatis dbconfig.java라는 파일을 어디에 만들 거냐면 베이스 패키지 그죠? com.benit.svc1 이렇게 했나요? 우리 그냥 거기 밑에다가 우클릭해서 패키지를 만들게요. 새로 만들기 패키지 config 라는 패키지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config 밑에 여러 개를 설정하시려면 이 밑에 뭐 db 이 밑에 뭐 웹, 이 밑에 뭐 스웨거 뭐 여러 가지로 쭉 펼쳐 나가셔도 되는데 우선은 config 밑에 다 모아 놓을게요. 위치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파일을 복사해서 놓으세요. 제가 드림 파일을 이거 칠 게 많아 가지고 이렇게 한 거고요. 이렇게 쭉 나오는데 뭐가 많아요? 뭐가 많은데 여기서 바꾸셔야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SLF4j 기억나시죠? 로그 그냥 자동으로 쓰시는 거예요. 로그 점 이렇게 쓰시면 되고 컨피규레이션이라고 들어가면 환경 설정 빈이에요. 스프링 빈인데 얘는 환경 설정용 빈입니다. 우리 컨트롤러 기억나시죠? 컨트롤러는 뭐다? 빈이에요. 빈인데 얘는 컨트롤러 역할을 해요.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레파지토리라는 어노테이션 아직 안 썼죠? 서비스 기억나시죠? 얘도 컴포넌트 중에 하나인데 그냥 서비스 역할을 해요.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컨피규레이션 하면 그냥 빈으로 등록해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즉 스프링 부트 컨텍스트가 올라올 때 초기화될 때 얘를 미리 만듭니다. 객체로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 주입을 할 때 보통 컨피규레이션 이렇게 많이 줍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뭐라고 해서 돌아오는 요 반환형이 SQL 세션 팩토리라는 게 있으면 그게 주입이 되고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바티스 설정은 요거예요. 요거. 위에는 뭐 로그니까 별건 없고 결국은 데이터 소스라는 걸 주입받아서 SQL 세션 팩토리라는 거를 반환해주는 빈을 하나 만들면 돼요. 그러면은 알아서 주입이 되는데 우리 제일 궁금한 게 ID 패스워드랑 뭐 URL 이런 거잖아요. 그건 밑에 있어요, 사실. 여기 데이터 소스라는 거. 그래서 데이터 소스가 여기서 빈으로 만들어지면 여기에 주입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DI 의존성 주입이라고 들었었죠. 그래서 밑에 있는 게 만들어지고 요게 파라미터로 일로 들어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 보면 SQL 세션 팩토리로 리턴이 되는 구조고 그 녀석이 다시 일로 들어가요. 뭐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결국은 SQL 세션 템플릿이라는 걸 우리가 다오에서 호출해서 쓸 거예요. 자동으로 빈을 주입받아서 쓸 건데 그에 대한 환경 설정은 다 여기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바티스의 환경 설정 파일 이렇게 보셔도 되고 자 이거 파일 하나씩 쪼개도 됩니다. 데이터 소스.config 파일 하나씩 쪼개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기부터 볼게요. 데이터 소스라는 걸 주입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뭐 히카리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히카리는 스프링에서 채택한 데이터 커넥션 풀 라이브러리예요. 우리 예를 들어 양쪽 기관에서 다 제우스를 쓰니까 제우스 세팅할 때 와스에다가 커넥션 풀 만들어 놓잖아요. 커넥션 100개 그러면은 100개를 이미 컨테이너별로 만들어 놓고 쓰거든요. 그 커넥션 풀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치의 DBCP라고 DB 커넥션 풀 라이브러리를 많이 썼는데 히카리라는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성능도 좋고 가볍고 해서 스프링에서 공식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프링 부트 스타터라는 그 메이븐 종속성을 주입했을 때 이미 들어가 있어요. 히카리는 이미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조사는 뭐 이렇게 돼 있죠.
Z 들어가는 거 보니까 약간 중국 계열 같기도 한데요. 이것도 아마 깃허브에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다 오픈 소스입니다. 그래서 히카리라고 하는 DB 커넥션 풀을 이용해서 데이터 소스를 만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커넥션 풀을 만든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들어가야 될 게 히카리 컨피그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고요. 뉴해서 만들고 여기다 점 해서 이제 막 만드는 거예요. 한번 그냥 쳐보세요. 컨피그 점. 뭐 이거저거 뜨죠. 뭐 get은 대부분 이제 로그 찍을 때나 쓸 거니까 우리가 set 쪽이나 이런 거 많이 쓰겠죠. 이름으로 많이 유출을 해볼 수가 있긴 한데요. 제가 미리 이렇게 세팅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JDBC URL 이거는 지금도 많이 쓰실 건데 여기에 제가 주석 처리한 기본 JDBC 드라이버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아까 우리 라이브러리 폼.xml 라이브러리 로딩할 때 파라미터 바인딩에서 로그 찍으려고 얘를 넣었어요 라고 하는 거를 안 쓸 경우 기본적으로는 우리 알고 있는 그 OJDBC 뭐 6점 자료 이런 거 있잖아요. 걔네들을 쓸 때는 URL을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오라클 씬에 뒤에는 뭐 이렇게 DB 명이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근데 지금은 아까 우리가 추가했던 라이브러리를 이용할 거라서 JDBC 땡땡에서 로그4 JDBC 오라클 씬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얘를 쓰시면 그 파라미터가 바인딩된 SQL 로그를 찍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얘도 서드파티 라이브러리입니다. 얘도 얘가 있어야 돼요. 네. 저 라이브러리 위에서 동작하는 겁니다. 추상화시켜서. 그리고 그때 쓴 클래스 그 접속하는 드라이버도 지금 저희는 드라이브 스파이라고 하는 아까 추가한 그 녀석을 바라보게 하는 거고요. 요거 두 개 주석 처리하고 위에 거 두 개 주석 풀면은 우리 원래 쓰던 그런 설정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씬 다음에 골뱅이부터 시작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일반적으로는 TNS 오라에서 IP에 막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저희는 TNS 방식으로 호출하지 않고 키 방식으로 호출할 거잖아요. 월넛을 써서. 그래서 일단은 TNS 어드민은 밑에 있는 이 OCI의 요게 전자지갑 파일 주소예요. 위치 디렉토리. 우리가 루트부터 OCI의 월넛 다시 MSA 이렇게 넣었죠. 저는 아마 2 이렇게 넣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TNS 어드민은 여기는 해결됐죠. 이렇게 쓰시면 되고 앞에 골뱅이에 MSA 여기가 DB명이에요. SID. 데이터베이스 우리 그 클라우드 오라클 가가지고 만들 때 MSA라고 딱 쳤죠. 네, 그겁니다. 저는 MSA2라서 이렇게 쓰면 돼요. 네. 그리고 언더바 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좀 있으신 분이 오른쪽에 계신 분이 있었는데 오라클 클라우드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자료로 가름할게요. 지난주에 2주차 때 보면은 여기 올라와 있겠구나. 우리 이렇게 막 실습했잖아요. 실습할 때 커넥션 연결할 때 여기 서비스 수준을 5가지가 떠요. 이걸 딱 누르면 하이, 뭐 미디움, 로우 해가지고 뜨는데 예를 들어서 로우 모드로 내가 붙으면 동시 접속 커넥션을 많이 열어줘요. 이 무료 DB가 뭐 예를 들어 뭐 20개라고 할게요. 20개를 동시에 접속할 수는 있어. 근데 그 퍼포먼스는 좀 낮아. 이런 거고 미디움은 10개. 그럼 하이는 3개인가 그래요. 동접이. 근데 동시에 3개를 처리하는 수준인 거고 나머지는 웨이팅인 거지. 성능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이로 놓고 쓰시면 크게 무리는 없어요. 웬만한 그냥 서비스 돌리실 때도 하이 놓고 쓰시면 되고 근데 동접이 너무 뭐 느린 감이 있어 내지는 이렇게 되면 미디움으로 좀 내리시거나 그럼 퍼포먼스는 내려가는 대신에 동시성은 좀 올라가는 거죠. 근데 웬만하면 그 하이로 했을 때 큰 문제는 없더라. 이거 이상 필요하다. 이제 유료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료는 특이하게 이런 모드가 있는 5가지 모드가 있는데 DB명 언더바 하이 이런 식으로 붙습니다. 그 부분이 여기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미디움으로 바꾸시면 미디움 모드가 되는 겁니다. 됐죠? 이게 그 아까 압축푼 그 키 파일이랑 이런 데 보면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유료로 하면 언더바 하이 이런 걸 뭐 이렇게 오라클 자율 운영형을 쓰실 거면 그게 여전히 들어갈 거고. 근데 이게 그 캐파가 다르겠죠. 하이의 캐파가. 아니면 뭐 그건 저도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자율 운영형 들어가는 ATP 모드의 오라클은 서버가 실제로 하나가 있고요. 이 트랜잭션을 나눠주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그냥. 그래서 동시에 여러 명이 막 붙어서 써버리는 그 시간대에는 얘가 좀 느릴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개념적으로. 독립된 그게 아니다라고 우리가 체크했을 겁니다. 신청할 때 보면은 독립된 서버인가 독립된 인스턴스 그게 아님을 체크했거든요. 그러니까 공유 자원을 체크한 거기 때문에 저 모드에 따라서 움직이고
전체적으로 성능이 저하되는 시간대가 실제로 있더라고요. 새벽은 빨라요. 서울 리전이기 때문에. 예. 반대로 하면 되겠죠. 미국 리전 같은 데 만들어서 주중에 쓰면 좀 빠르겠죠. 그러나 레이턴시가 길다. 예.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저는 암호화 같은 거 굳이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그냥 우리가 프라이빗 레파지토리 넣을 거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서버에 뭐 환경 번스 같은 거 잡아가지고 주입해서 쓰시면 돼요. 실행할 때. 자바 마이너스 자르해서 마이너스 D 해가지고 DB 패스워드 해가지고는 이렇게 주시거나 분리하셔야 됩니다. 패스워드 보안적으로. 아이디까지는 뭐 상관없어도. 그래서 요거는 우리 실습하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커넥션 테스트 쿼리, 그리고 초기화 쿼리, 이거는 셀렉트 프롬 뭐 이런 거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셋 맥시멈 폴 사이즈를 5개 만들어 놨으니까 최대 5개, 미니멈 1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커넥션 풀 요거 갖고 조율하시면 되고, 저희 이거 실제로 부트를 서비스 올릴 때 가동계 우리 한 30개 줬나? 그랬던 것 같아요. 뭐 30에 30 이렇게 줬나? 그래서 뭐 DB 커넥션이 굉장히 뭐 엔터프라이즈급이고 여유가 있다 그러면 커넥션을 많이 잡아서 세션 잡아서 쓰시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좀 조율해서 민맥스 조율하시면 돼요. 그리고 커넥션 연결할 때 타임아웃 시간, 그 다음에 아이들 시간, 맥스 라이프 타임에서 언제 없어지고 이런 설정들. 이거는 그냥 그대로 대부분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 한 설정이 데이터 소스가 여기로 주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쭉 들어와서 여기서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 쿼리 파일은 어디 있어요? 라는 설정이에요. 그러면 클래스 패스 땡땡에서 쿼리스의 전체 폴더 중에 모든 것.xml. 그래서 클래스 패스가 우리가 여기입니다. 메인에 자바가 하나 있고요. 메인에 리소스가 있어요. 그래서 요 밑에 어디 갔니? 만들어줘야겠죠. 없으니까. 그래서 우클릭, 리소스에서 우클릭, 그 다음에 경로, 쿼리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 루트대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 여기서 바로 논란이 생긴 건데, 여기서 또 경로 해가지고 뭐였죠? 저는 뭐 스토어가 아니라 여기는 유저. 저는 유저 서비스라서 자기 이름에 맞는 거 하시면 이렇게 하면 점이 돼요. 이거를 보고 쿼리스.유저를 누가 따라 치셔가지고 안 된다는 거 못 찾는 거야. 이게 실제로는 디렉토리인데. 그래서 이게 논란이 없으려면 하나 더 만들면 돼요. 경로 해가지고 테스트. 실제로 이렇게 돼버렸네. 취소할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잠깐만요. 새로 만들기. 이 밑으로 생기는 거고. 이거 좀 어렵다. 하나 더 만들어야니까. 여기다가 로 만들어 갖고 했는데 여기서 아니라 디렉토리 개념이니까 디렉토리 개념 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쿼리스. 파일을 넣어서 그럴 거예요. 저는 바로 밑으로 떨어져. 나는 점으로 나왔었거든. 이미 있다고 나오네. 슬래시 테스트. 슬래시 붙이시면 돼요. 예. 오케이. 이거 당황잼인데. 여기다가 우클릭 하셔서 쿼리스 치시면 이미 있다고 나오는데 거기 슬래시에서 또 이렇게 치시면 하나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하나만 더 만들어주면 나머지는 여기서 그냥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해합니다. 어려웠다는 거. 예.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쿼리를 넣으셔야 되는데 이것도 제가 파일을 드렸어요. 좀 길어질까봐 2주차 store.xml을 제가 이렇게 드렸을 겁니다. 자, 뭐 이런 파일 이름 중요하지 않겠죠? 여기 있는 걸 다 스캔할 거니까 쿼리는. 예. 그래서 위치 루트만 지정해 주시면은 그 밑으로 자유롭게 구성하시면 됩니다. 쿼리 아이디만 겹치지 않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세팅이 됐고, 쿼리는 이따 설명할게요.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요건데 많이 쓰는 설정이긴 한데요. set underscore to camel case죠. 그러니까 언더스코어로 만들어진 이름을 카멜 케이스로 바꿔주는 거예요.
요 설정을 true로 해주시면 보통 우리가 DB는 언더바로 많이 구성을 해요. 컬럼 이름을 잡을 때 단어별로. 그래서 뭐뭐 언더바 뭐뭐를 이렇게 카멜 케이스로 바꿔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변수명을 카멜 케이스 쓰지 않는다. 그러면 이걸 굳이 세팅 안 하셔도 돼요. 네. 기본 값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true나 false로 명확하게 지정해 주시면 좋고요. 이걸 이렇게 해주시면 마이베티스에서 알아서 그 형 변환을 해줍니다. 형 변환까지 아니고 네이밍을.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모드가 요 밑에 있는 executor 타입인데 대부분은 요 심플 모드를 쓰시면 돼요. 심플 모드 쓰시면 되고 배치 작업 있죠, 우리. 쿼리도 이렇게 뭐 한 뭐 1000건을 막 쫙 집어넣는 이런 배치성 작업은 심플 모드 말고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배치 모드가 있어요. 이걸로 설정을 잡아서 쓰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화면들은 그냥 심플 모드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막 1000건, 100건씩 막 쫙 넣어야 되는 배치성 작업의 쿼리들은 이 배치 모드를 띄워줘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잖아요, 설정이.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복사하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복사하시고 SQL 템플릿 배치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서 주시고 빈 옆에다가 이름을 주면 돼요. 이렇게. 여기 지금 밑에 데이터 소스 준 것처럼 빈 옆에다가 하나는 SQL 템플릿, 하나는 요 배치 모드로 해서 하나 만들어서 새로운 빈을 하나 만들고 가로 열고 SQL 템플릿 배치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오에 가서 주입할 때 빈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배치를 주입했으면 배치 모드로 뜨는 거고 걔는. 요 말이 이해가 안 되시죠? 될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이거는 일부러 너무 길어질까봐 배치 모드는 특별히 더 만들진 않았고요. 요 두 개를 복사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소스는 바뀌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반대로 데이터 소스가 두 군데다. 그러면 데이터 소스를 하나 더 만드시면 되겠죠. 이 빈 네임을 달리 써주시면 돼요. 다시 오라클, 다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DI 방식이니까 주입할 때 여기다가 이제 주입할 때 그걸 결정 지어주시면 돼요. 빈은 각자 만들고 주입을 동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응용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선은 심플한 걸로 갈게요. 그 다음에 리턴 해주면 되고 여기서 만들어진 SQL 빈 팩토리가 일로 주입이 돼서 결국은 우리가 이걸 쓰기 위해서 지금 환경 수정한 겁니다. 이거를 다워해서 오토와이어드로 주입받아서 쓸 거예요. 그래서 이 빈 이름이 지금은 하나기 때문에 아무것도 그냥 지워지지 않아서 이 이름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2개, 3개면 뭔가 네이밍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선택해서 결정해서 쓰시면 됩니다. 다음부터는. 됐죠? 여기까지. 다시 곱씹어서 보시면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pplication.yml을 제가 올려드렸어요. 이것도 길어가지고 이것도 덮어 쓰세요. 이거를 열어서 할까? 열어서 컨트롤 A 해서 컨트롤 C 그동안에 이거 서버.포트 하나였죠? 컨트롤 V 하셔서 뭐 메모장으로 여시든 집어넣으시면 제가 몇 가지를 막 넣었어요. 많이 좀 쓰는 설정 드립니다. 자, 메뉴에 스프링 부트를 쓰시면 기본적으로 요 AP의 이름을 좀 지어줘야겠죠. 그래서 MVC 다시 뭐 SVC1 다시 스토어라고 하셨는데 저는 2니까 뭐 2의 유저 이렇게 바뀌면 되겠네요. 그리고 서버 땡땡에 이제 서버.점 포트 같은 것들은 이제 통캣 설정들이에요, 주로. 이거는 통캣에서만 쓰이는 건 아니고요. 와스가 내가 통캣 인베디드를 넣었으면 통캣에서 쓰이고요. 뭐 여기다 ZT를 넣었으면 ZT에서 쓰이고요. 그냥 기본 예약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포트 결정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거는 뭐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지만 프로파일을 여러 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뭐 어플리케이션 다시 dv.yml 뭐 test.yml, real.yml 이렇게 여러 개 해놓고 주입해서 골라서 쓰게도 가능해요. 그러면 뭐 가동에서는 80으로 띄우고 만약에 뭐 개발 테스트에서는 8081로 띄우고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여기까지는 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주입하시면 되고 아무것도 내가 외부 주입이 없으면 이걸 읽고요. 실행하실 때 자바 마이너스 자르 해가지고 마이너스 t 서버.포트는 해서 뭐 주시면 그게 더 우선시돼요. 이 설정을 이깁니다. 그래서 실행하실 때 쉘에다가 포트를 주시면 아무리 내가 여기다 이렇게 뭘 해놔도 그게 제일 우선시돼요.
그런 방식으로 포트 여러 개 달리해서 띄우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컨피그가 이렇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비로소 서버.tomcat 부분에 들어가서야 이제 통캣 설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이스 디렉토리는 그냥 점 주시면 되고요. 액세스 로그를 또 남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남겨라? 로그 밑에 액세스 로그 폴더에다가 날짜별로 남기고 .yy-mm-dd로 만들어라. 뭐 이런 설정입니다. 이네이블은 당연히 뭐 쓰겠다는 뜻이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밑에는 이제 AP 로그. 우리가 드디어 이제 로그점으로 남겼던 그 로그들이 파일로 떨궈지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캐릭터 셋 잡아주고 파일명은 루트에서 로그에 스프링부트 이름.점 로그 이렇게 잡아준 거고요. 맥스 히스토리 30주면 30일간만 남겨줍니다. 알아서 지워줘. 로그 지우로 내려가지 않아도 됩니다. 올라가야 되나? 내려가야 되나? 그래서 며칠치도 이제 옵션으로 그냥 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로그를 남기는 패턴들을 이런 식으로 지정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그 레벨도 여기 레벨 밑에다가 루트 레벨을 인포로 줬으니까 모든 로그는 다 인포를 기준으로 잡아지고 필요한 로그들이 있으면 여기에 패키지 잡아서 그 레벨을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히카리 로그는 커넥션이 되는 로그들이 좀 남겨지는 게 디버그에 있어서 이렇게 일부러 해놓은 거고요. 밑에 있는 로그4jdbc 이 부분이 바로 그 중요한 로그 찍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운영하실 때는 다 에러로 해놓으세요. 또는 오프는 아예 안 쓰겠다는 거고 에러 날 때만 그 쿼리 로그가 찍히겠다는 뜻이거든요. 이거 임포를 해두시면은 굉장히 많이 찍히고 그 심지어는 AP 성능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 레벨은 가급적 적어도 최소한 인포 정도로 유지해 주시는 게 좋고요. 특히 이 쿼리 로그는 에러 레벨을 권장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느려요, 시스템이. 그리고 맨 밑에는 아까 우리 그 추가한 거 로그4jdbc 설정인데 뭐 드라이버 명하고 dump.xml에서 maxlength 요거는 내가 몇 줄까지 쿼리를 남길 거냐는데 0 하면 무제한으로 남기는 겁니다. 네. 이것도 뭐 제약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냥 거의 이 정도 설정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놓고 띄워볼게요. 런 해보시면 아까 에러가 났었죠. 근데 우리가 지금 myValtis config를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참 저는 테더링이 끊긴 것 같습니다. DB가 연결이 돼야 돼요. 비번을 모르시면 돌아가셔서 지웠다 만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별표 넣지 마시고요. 그래서 맨 밑에 러닝 이런 게 뜨면은 정상이에요. 정상. 네. 자, 그리고 로그가 뭔가 좀 컬러풀해지지 않으셨어요? 네. 그게 여기 우리 로그 포맷에다가 중간에 보시면 콘솔에 하이라이트 이런 걸 넣어서 그래요. 네, 네. 그러면 뭐 에러는 예를 들어 빨강색, 인포는 파랑색,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로그를 달리 찍어주거든요. 네. 좀 더 육안적으로 좋죠. 이거 서버에 가셔도 이대로 실행하시면 콘솔 로그는 이렇게 색깔이 컬러풀하게 나와요. 네. 그래서 이클립스 기준으로 런 에즈에서 서버 런이 아니라 스프링부트 앱 이렇게 모드가 하나 있거든요. 걔로 실행하시면 이렇게 하이라이트 모드가 뜹니다. 색깔이. 조금 더 컬러풀하죠. 이렇게. 그리고 중간에 디버그로 찍었던 우리 히카리 쪽 세팅 컨피그가 쫙 찍힙니다. 이렇게. 당연히 패스워드는 마스크돼서 나오고요. 이렇게. 그리고 무슨 드라이버가 써졌고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포트 실행한 포트 나오고 됐습니다. 아직 우리가 뭐 쿼리를 실행하진 않아서 에러 안 나면 성공이에요. 다시 스탑 시키시고 그 다음에 보시죠.